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이제 한 주의 끝이죠. 오늘 한 주의 마무리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 하루 또 파이팅 있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부터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차 쓰시고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라 하더라도요. 오늘 어쨌든 기분 좋게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아침에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직접 하는 데에는 뭐 BGM 문제도 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 출근길인데 우울한 혹은 암울한 이런 BGM보다는 제가 또 신나게 노래 잘 못 부르지만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출발하면 여러분들 하루가 좀 더 신나고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신나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미징 씨가 전날 안 좋았어도 다음날 신나게 출발을 하고 어제는 또 좋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더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서로 인사 한 번씩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쓰리레빈님, 네 블랙에스님, 네 김정현님, 진진이님, 디노씨님, 홍가수님, 제이 젠님인가요? 미드코님, 라인님 모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브라이스님, 네, 감사합니다. 땡큐님, 네, 블랙아웃님 감사합니다. 이 찐찐송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진짜 실제로 그 영탁 씨의 노래인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집에서 방송을 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찐찐하면 저희 48개월 넘은 이제 쌍둥이 딸들이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트로트 산매경에 빠져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레이틴이 오늘 상승장이겠죠? 오늘 상승장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마지막 명절 전 연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8시 반부터 8시부터 3시 반까지 장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재밌게 방송 보시고 오셔가지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단타도 공략하고 스윙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도 같이 공략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나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부터 3시 반 공개 방송입니다. 이따 마지막에 말미에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보시면 어제 증시가 초반에는요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장 마감이 되는 순간부터 좀 강하게 올라왔고 전형적인 전략 후강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핀비지 맵을 보시더라도요 어때요? 자,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메타 하나만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하고 나머지는 견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메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뭐 집단 소송 관련된 어떤 배상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간단하게 볼게요. 자,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거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하려는 경향.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화요일 날 끝이죠. 그쵸?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셧다운 이게 이제 수요일 오후 1시. 근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셧다운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또 다른 불안 요인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특성상 수출 중심 특성상 코스피의 하방 압력이 좀 더 세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그리고 뭐 하나 했어요. 오늘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경계할 게 뭡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와서 외국인 수급, 달러 약세, 셧다운으로 인한 달러 약세로 외국인 수급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뭐예요?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명절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 이 정도만 경계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다면 우리 지도 오늘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든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요. 사상 처음으로 67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쵸?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도 강하게 마감을 했고 결국 이제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 처했지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시적일 것이다.
우리 지금 명절 연휴가 한 9거래일 정도, 9거래일 아니죠. 9일 정도가 되는데 9일 정도가 되면 어떤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커진 겁니다. 그리고 경기 셧다운이 되면서 뭐가 나왔어요? 셧다운 우려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경제 지표 발표가 늦어지는 거랑은 관계없이, 그렇죠?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또 뭐가 올라갔습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를 하기로 했던 의약품을 연기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기술주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반도체, 그쵸?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어제 여러분들 일라일릴리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와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쵸? 일라일릴리가 8% 정도 급등을 했고 화이자도 전날에 이어서 어제도 6% 강세를 기록. 그쵸? 머크 또한 6% 강세 기록.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9월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32,000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8월 수치 같은 경우도 54,000명 증가해서 3,000명 감소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민간 고용이 예상 밖에 감소세를 보였다는 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이것도 뭐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어제 미증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셧다운은 의례적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고 시장은 곧 해소될 것이다. 예산안 합의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박춘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말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오늘 명절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제가 또 오늘 8시부터 3시 반까지 공방을 하는데, 무료 방송을 하는데, 명절 연휴 우리 흔히 말하는 떡값이라고 하죠. 여러분들께 떡값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해요. 자, 추석 연휴 전 체크해야 될 리스트는 쭉쭉쭉쭉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오늘 이거죠. 옵션만길. 그리고 이제 CPI 발표가 또 이벤트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 일정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반도체가 왜 좋을까라는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냐면요. 기술주 좋았죠.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오픈 AI 삼전 닉스의 HBM용 D램 요청. 자, 제가 삼전 닉스로 줄임말을 썼지만 삼전 닉스가 뭐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초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서버 교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 반도체의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쵸? D램 낸드 가격 올라가고 있고, 뭐 서버 교체 수요라든지 DDR5로의 전환, 소캠 같은 신규 메모리 탑재가 가세되면서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도 HBM3라든지 HBM4 관련된 인증 준비에 나서면서 TSV 캐파를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TSV 이런 HBM용 캐파를 늘려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범용 D램 캐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기업 입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공장 증설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면 HBM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용 D램이 증설에 대한 캐파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그쵸?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또 여러 기업들과의 어떤 체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낙수 효과 그대로 올라오고 있죠.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올라가면서 우리 범용 레거시 제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TSV 관련해가지고 종목 몇 개만 같이 볼까요? 왜냐면 종목도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TSV가 쉽게 말해서 반도체 관통 전극이라고 해가지고 뭐 쭉쭉쭉 반도체로 쌓는 뭐 이런 기술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면 이 TSV 개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하죠? 테스.
최근에 반도체 대장주 말고도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프로텍도 마찬가지고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은 있지만 이건 주가가 좀 상당히 다른 종목보다는 좀 약했던 부분들도 있고 한미반도체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TC본도를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IC 숄더링 검사 장비로 해가지고 TSV 결함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비스. 근데 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결국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공략하셔야 돼요. 자, 똑같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라 하더라도요. 물론 만약에 이 종목들이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올라가는 종목을 잡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던 종목들이 가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쉬다가 올라가는 거지. 강했던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드문다.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쵸? 참고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은요. 공부해보자는 개념이에요. 매수 추천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종목들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공부가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종목 같이 몇 개 좀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픈 AI가 과기부죠.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자는 의향서를 체결했어요. LY 의향서입니다.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스타게이트잖아요.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디램 및 HBM 수요를 아마 강하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픈 AI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스타게이트 2029년까지 5천억 달러죠. 하나로 약 700조 원 정도 거금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드디어 파트너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는 기업용 낸드라든지 뭐 ESSD, 뭐 서버용 디램 그리고 HBM 이런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 대비 메모리를 전송하는 통로 대역폭이기 때문에 고부가 제품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샘 올트먼 CEO가 그 삼성전자와 그 SK하이닉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죠. 만남에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요. 월 90만 장에 이르는 디램 공급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월 90만 장을 대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량에 대한 부분 조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월 90만 장에 대한 부분도 유의미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 90만 장 대기가 좀 애매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디램 캐파가 지금 월 60에서 65만 장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월 50만 장 수준이고 오픈 AI가 따지면은 지금 거의 뭐 90% 이상을 요구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물량을 다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쵸?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AI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메모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어떤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요. 삼성 그룹사에서 몇몇 기업들이 같이 체결을 했어요. 삼성 SDS,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 SDS는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 그리고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은요. AI 그 데이터 센터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그 협업을 했어요. 특히나 플로팅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플로팅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요. 바다에 설치하는 첨단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때보다 공간 제약이 적죠. 그리고 연례인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런 환경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때요? 아, 반도체 좋겠구나. 반도체 소부장 좋겠구나. 뭐야? HBM, D램, 낸드 전반적으로 좋겠구나.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좋았어요? 온디바이스 AI, CXL 관련된 애들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포트에 반도체는 진짜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쵸? 우리 경제시장님께서 요즘 시장은 가는 종목이 간다. 그쵸? 두산 로보틱스 갖고 오셨구나.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보다 뭐 로보티즈라든지 휴림 로봇, 그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경제시장님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잘 되실 거예요.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잠시 후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어쨌든 오픈 AI가 3전 리스에 요청을 했고 우호적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쵸? 네, 신동현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오픈 AI에서 확장, 추가, 연속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AI 위에서 금산분리를 완화,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금산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금산분리가 뭡니까? 제가 이거 써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회사, 그러니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하고 그리고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 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은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이 배제가 되고 있고 뭐 농협은행, 수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뭐 농업협동조합, 뭐 수산협 협동조합 이런 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은행법의 그 조항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금산분리는요 금융과 산업분리 원칙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조건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이라서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어제 그 샘 올트먼 CEO하고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이 만나는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CEO를 만나는 자리에 기업 총수들이 함께 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 AI 그 샘 올트먼 CEO 만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패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챗GPT 유료 구독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결국 이거죠. 인공지능 AI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력 의지를 다지고 그쵸? 그리고 AI 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는 경향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산분리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다가 내려진 거예요. 그쵸?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들을 좀 보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라고 좀 기사를 보니까 뭐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혹은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해라고 이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그렇지만 어쨌든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아마 인프라 150조 펀드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훈풍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쵸? 또 이런 반도체가 살아나야 코스피가 살아나고 어제 미국 증시 일라일리, 화이자, 머크 올라가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도 올라갑니다.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위가 반도체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제약바이오입니다. 물론 이제 2차전지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1등 주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견조해져요. 지수가 견조해지면 그 외에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중소형 종목, 스몰캡 종목 아니면 또 다른 대형주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 대형주 단에서 지수를 견조하게 받쳐주고 뭐 소부장이라든지 테마주라든지 개별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또 연휴 동안 또 미증시는 열리니까 연휴 동안 미증시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전략을 짜고 해서 또 명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금요일날 만나니까요. 그때 또 한번 쭉 있었던 일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AI. 오픈 AI하고 관련돼서 그런가요? AI입니다. 자, 이거는 어제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유리기판 종목들이 또 갑자기 움직였어요.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유리기판 애들이 좀 살짝 움직였습니다. 자, 유리기판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근데 유리기판 종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뭐 딱히 뭐 따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 뭐예요? 잠깐 볼까요? 어제 YC캠 대표적으로 이거 뭐 캠트로닉스 그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제가 언급을 다 안 해드리지만 오늘 장중 공개 방송 무료 방송에서 같이 한번 더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은 무료 방송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어찌됐건 AI가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자, 유리섬유 AI의 유리섬유가 공급난이 있다. 지금 뭐 D램, 낸드 플래시 공급, 가격 수요, 수요 급증, 가격 증가 이런 데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유리섬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리섬유는요. 이 기판 주재료인 CCL, 그러니까 동박적층판이라고 하죠. 이 CCL을 구성하는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발이 아니고 다발의 어떤 가는 유리 실처럼 생겨가지고 기판의 내열성을 높이는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건데 특히나 이제 고성능 AI 반도체에서는 이 유리섬유가 필수 소재가 됐습니다. 일반 반도체보다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반도체를 만들 때도 이제 고온의 어떤 그 첨단 패키징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유리섬유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왜?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지고 수요가 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또 뭐예요? 환경도 좋아.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고성능 반도체를 찾는 수요가 급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섬유 공급망에도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병목 현상이 발생됐다? 수요와 공급 차이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이 AI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특히나 저열 팽창 유리섬유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된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업체는 공급이 적다라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공급업체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증산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유리섬유 공급난이 지속이 되게 되면 첨단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이 저열 팽창 유리섬유 같은 경우는요.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제조사가 고객별로 공급량을 할당을 하고 가격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그 니토보사가 저열 팽창 유리섬유의 가격을 지난 8월부터 20% 올렸고 지금 추가 인상도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죠? 근데도 가격이 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확보가 급하다 보니까 이 기판 관련 업체들이 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쵸? 그 기업체 완성 기업체들까지 어떻게 보면 출장을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본, 뭐 니토보, 대만, 타이완 글라스 몇몇 기업이 존재하고 아까 니토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니토보. 얘네가 세계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점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열팽창 유리섬유 이 공급 부족 쉽게 풀리지 않을 거고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제 SK 그죠? SKC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IC캠 또 다른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그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AI 반도체와 이 묶일 수밖에 없는 것들.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C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은 짱이다. 그쵸? 바타니님, 조주현님, 박윤서님, 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자, 마지막. 아까 로봇, 두산 로보틱스 말씀하시고, 로보티즈 말씀하시고, 저 가슴 아픈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거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LG전자가 로봇 두뇌 개발에 나선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제 진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변동성을 보였지만, AI에 버금갈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 그쵸?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쵸? 미국 증시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유심히 보고 있고 죄송해요. 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외국 기업 제외를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 로보틱스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LG 로봇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로보스타, 아까 말씀하신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그쵸? 뭐 또 보면 하이젠 RNM, 현대는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클로봇은 이제 보스턴하고 협업을 하니까, 뭐 SP 시스템즈, KNR 시스템 많아요, 그쵸? 삼성은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공급사 보면 SBB테크, 이렌시스, SPG, 에브리봇, 인탑스, 우린 PTS, 그쵸? 이런 종목들. 두산은요? 두산 로보틱스 누가 봐도 딱 나오죠. SKT, 시메스, SK온, 유일로보틱스, T로보틱스, 포스코는요. 뉴로메카 등등등 이렇게 그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품사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기업과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 많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야 우리가 먹을 만한 먹거리가 이 로봇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시장은요 가는 종목들이 많이 가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요. 국내 대표 이제 LG전자가 한국형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함께 개발을 하기로 협업을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LG전자, LG AI 연구원과 함께 뭐 KPEX를 공동 개발한다라고 밝혔는데 KPEX는 코리아 K입니다. K. 일단 KPEX는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이 기존 로봇과는 달라요. 다르게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떤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사람들과 협업까지 가능한 어떤 그 기능형 동반자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KPEX가 현재 로봇 시장의 가장 핵심 화두가 뭐죠? 피지컬 AI. 그죠? 피지컬 AI. 피지컬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서 이 피지컬 AI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플랫폼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시장은요 현재 미국과 중국이 거의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G전자 우리나라가 기업 같은 경우가 테슬라라든지 이제 옵티머스 여기에 살짝 낑겨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에 전격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LG전자가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착수한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특히나 LG그룹사 내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명절 연휴 전 마지막 이제 거래일인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옵션 만기일이네 뭐네 뭐 경계할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오늘 시장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또 시장이 안 좋아도 그 안에서 먹을 만한 종목들은 매일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8시 그러니까 방송은 8시부터인데
8시 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와운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 얼굴 올라갈 건데 그래서 공개 방송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그리고 명절은 세상 가장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제 방송 이어서도 같이 공부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투하세요.